비염 환자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염 환자가 기능적인 어떤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다 하면 특히 경추 쪽의 문제라든지 턱관절 문제라든지 후두부 문제라든지 구조적 문제를 살펴서 경추에 어떤 부정렬된 부분들을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정상을 개선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는 주로 이제 추나 치료하고 약침 치료하고 체질에 따른 그 체질 오행 침요법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가 되신 지 30년 넘으셨지 않습니까? 38년.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 주시면 최근에 본 환자분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50대 여성이셨는데 40대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약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게 보면은 갱년기에 접어들고 이러면서 한번 내과에 가서 당신 혈압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약 드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약을 먹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온 게 두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통이 와서 두통약을 또 먹기 시작하고 또 비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내과에 가서 혈압약 타고 이비인후과 가서 비염약 먹고 신경과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두통약 먹고 그래서 약이 갑자기 한 몇 년 사이에 대여섯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진통제를 먹다가 두통이 진정이 되고 이비인후과 약 먹으면 또 비염 증상이 좀 좋아지고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약이 더 이상 듣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치료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게 됐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서나 한의원에서 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종합검진과 종합치료를 시작했었어요. 일단 제일 먼저 좋아진 게 비염하고 두통이 좋아지셨어요. 어혈 치료를 하고 림프순환 치료를 하고 비염 치료를 하면서 두통이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화되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두통이든지 고혈압도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비염을 치료해야 고혈압도 완치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가 된 사례라서 기억에 남았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오시자마자 혀를 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혀가 항상 부어가지고 양쪽에 이빨 자국이 두텁게 있고 백태가 너무 많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가서 물었대요. 자기가 선생님 저 혀가 왜 이래요? 이러니까 자기는 모른대요. 이런 건 자기는 치료 방법이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혀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분이 안 하셨는데 저희는 그게 처음 진단이니까 왜 어혈을 보고요 인체 내 부종 상태 림프순환 상태를 보기 때문에 혀부터 보라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몸이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자기가 아신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 운동 부족, 뭐 여러 가지 체중도 갑자기 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통상적으로 보약이나 치료 한약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복용을 해야 됩니까? 한약을 먹으러 오시는 분 자체가요 이미 병이 깊어져 있고 만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분, 두 달분, 석 달분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감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와서 콧물재채가 난다, 기침 나요 이러면 저희는 3일분 처방합니다. 이거 2병 쓰시라, 1병 쓰시라 이러면 그냥 3일 다 안 먹어도 감기 뚝 떨어집니다. 한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을 계속 장기 복용을 하는 게 아닌데 이미 지금은 한의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양방을 다니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야 한의원을 찾게 되거든요. 이미 병의 뿌리가 깊어져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 오시면은 빨리 낫게 해드립니다. 일주일 약 먹어도 낫습니다. 비염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보통 얼마나 병원을 다니십니까? 비염은 당연히 심해져서 오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은 지금 우리 하우마치가 제일 어려워. 오래된 비염인데 우리 비강사일을 한번 하고 환약 한 열흘 분 먹고도 비강사일은 하는 그 순간에 원장님 눈이 맑아졌어요. 머리가 시원해져서 이 소리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러죠. 다 나은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우선에 당장 좋았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나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의료 소비자분들도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의원에 특히 오시는 환자분들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대부분 오십니다. 저희 한의원은 특히 그렇고요. 그렇게 오셔서는 원장님 얼마나 치료하면 나을까요? 약은 얼마나 먹으면 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답답한 것도 알겠는데 병은 정말 태산만큼 가지고 오세요. 이분이 머리 아프다고 말씀을 그 증상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찰을 해보면은 머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화기도 문제가 있고 식생활도 문제가 있고 두통의 원인이 또 비염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치료를 해야 이 두통이 치료가 되는데 환자분들도 자기 몸 상태를 좀 잘 관찰도 하시면서 주치의하고 같이 자꾸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치료를 해야 건강을 근본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